예, 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좀 민주당 돈봉투 관련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게 이 쓰인 돈이 관행이냐, 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밥값이다, 엽이다, 그죠? 매표냐, 관행이냐, 이거죠. 뭐 저는 명백히 매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소식적에 젊을 때, 경선, 직접 진두지휘하고, 당도 하나, 도당 차원에서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돈을 씁니다. 이 시도지사, 이 시도 지부장 경선 시에, 돈을 뿌리는 게 사실입니다. 명목은요, 여비조로 줍니다. 이를테면은, 한겨지구당에 보통 이 단위로 해서 대의원이 한 명이죠. 20개 면으로 1개 군이 이루어져 있다면요. 이 20명의 대의원들에게요. 실제로 표현을 뭐 빌리자면 살포라면 살포고요. 아니면, 참여를 해주시라 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돈을 씁니다. 자, 이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이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그거죠. 이 30년 된 이 관행이요. 지금도 이제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참 가난했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예. 지금은 뭐 돈 많은 의원들도 많고요. 또 이 상당히 국회의원 수도 뭐 우리나라 명색 일당 아닙니까? 문제는 기업인으로부터 이 돈을 걷어서 이제 나누어졌다는 것인데요. 자, 요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캠프 내에서 뭐 경선 준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송영길 당대표 경선 본부가 있었겠죠.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해서 엽이나 밥값으로 쓰라고 줬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지는 뭐 지지하지 않은 뭐 의원들도 있겠죠. 그런 당협에 얼마씩인지 뭐 수학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저는 수백만 원 단위라고 보입니다. 수백만 원 단위로 해서 이 경선본부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이 전달됐다면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매표에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1차적으로 봉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때도 많이 늦었고요.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회신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 관련된 의원들 전체 솔직히 전부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하고 명백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저는 사퇴를 하고 이게 하나 쇄신 혁신의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죠. 달랑 이재명 대표 회의석상에서 사과 한마디 하고요. 또 문제는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사퇴의 변을 한번 봅시다. 사퇴 변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무죄를 받아서 당당히 입당하겠다. 이게 반성하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 탈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죄하고 반성, 성찰한다는 의미에서의 탈당이 아니고요.
이 여론에서 밀려서 마지못해 이 탈당을 하면서 그 탈당의 변조차도 이 국민들 마음속에 실제로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그 사태의 변이죠. 굳이 뭐 지지율 추이를 볼 필요는 없지만은요. 30대 초반에서 민주당 그리고 국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요번에 그 돈봉투 사건 이후에 저번 주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뭐 3%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 하나 좀 잘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선 때 한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표를 직접 준 사람이 한번 유형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 해서 찍은 부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번째는요. 이 소위 말해서 저 같은 부류죠. 자, 민주당의 가치와 이상과 이 100% 동일하지 않지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뭐 한 60, 70% 정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는 저 같은 부류. 자, 세 번째 부류는요. 소위 말하는 무당파입니다. 자, 국힘도 아니고 국힘을 지지하는 거, 고정적으로 국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이나 또 시류에 따라서 국힘도 찍었다가 민주당도 찍었다가 하는, 자, 이런 이 무당파 층이 있는 거죠.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제일 제가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였죠. 이재명 대표 이 극렬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유튜버니 뭐니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찍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찍들. 2번 찍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고 욕을 하죠. 아주 잘못된 거죠. 이찍들 있죠.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층이 있듯이 고정적으로 국힘을 무조건 찍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나머지 그 득표한 20%는요. 소위 말해서 시류를 보고 정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찍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표를 가져오지 못하면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지방선거에도 지고 대선에 총선에서도 다 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 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 달리 지금 우리나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죠. 자,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자,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내줬습니다. 183석이라는 21대 총선의 그 어떤 국민의 기대에. 자,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국힘 지지층, 고정 지지층, 민주당 고정 지지층, 나머지 무당파층, 이 중도 성향의 이 지지자들의 어떤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왜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는가. 결국은 이와 같은 지옥 같은 윤석열 지옥이죠, 지금. 이 골통 세력들의 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까? 자,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그 주범 역시 그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가혹한 비판이, 왜요? 비판을 해야만 차이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절대평가입니다. 국민들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자기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절대평가를 한다. 윤석열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5% 이상에서 무조건 놀아야 된다. 압도적 지지율이 매주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총선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총선 결과요. 지금 그 지지율 추이대로 총선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 대한 가혹한 이 비판,
통해서 차이를 벌이게 만들어야 되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국민과의 차이를 완벽하게 벌여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서 윤석열의 실정부터 시작해서 이 반민족적인 그리고 반민주적인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것에 기초해야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저보고 왜 민주당도 자꾸 비판하느냐, 민주당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을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고요. 예, 평화가 오고요. 그리고 국력이 신장 한다. 문재인 정권이 이뤄내오는 성과를 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사퇴할 때까지도 40% 초반이었어요. 실제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안정적 집권을 했고요.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구가했고요. 그리고 일본, 미국을 상대로 한 이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걸 꼿꼿이 세웠죠. 세계가 주목하는 이 문재인 그 정권이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그리고 언론 자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당히 세계로부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이 문재인 이 정권이었죠. 자, 근데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지금 이 정치 지형입니다. 이 정치 지형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다음 편에 이 친일 이 매국 세력들, 그리고 이 친일 그 숙미 세력들, 이들이 이제 이 준동만 하다가 이 발호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근본, 이 본질에 대한 이 접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반 이 민주주의 세력 자체가 이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고 타협적이고 안일하다. 그 결과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이 돈봉투 사건을요, 윤건석하고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원들 철저하게 국민 앞에 솔직히 다 인정하고, 또 국민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원 사퇴하고 이 민주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